네, 반갑습니다. 클쌤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기울기에 대한 복습을 좀 했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을 함수 형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y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요때 역할이 중요하다 했는데 얘가 기울기, 뒤에 값이 y 절편 해서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식을 한번 써볼래? 이러이러한 힌트를 줄 테니까 식을 한번 써볼래? 직선의 방정식을 써볼래?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부터가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냐? 기초편에서 말했다시피 1차 함수에서는 함수의 xy의 대응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한 파트고 지금 단어는 그림이 직선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선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자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러한 직선까지도 지금은 다 표현하고 싶어서 식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똑같은 식이지만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도 이런 직선의 그림이 식으로 표현됩니다. 를 알려주고자 하는 단원이거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떤 힌트를 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식을 써야 됩니까? 첫 번째, 기울기를 줍니다. 얼마라고? 그 임의로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y 절편을 줍니다. 얼마라고? 임의로 그냥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 자리에 기울기 쓰고 y 절편 자리에 y 절편 쓰면 끝나는 겁니다. y는 기울기가 m이고요. x 더하기 y 절편이 n이에요. 끝. 간단하죠, 이거는. 두 번째, 기울기 역시 줍니다. 임의로 m이라고 해볼게요. y 절편 이번엔 안 줘요. 이번엔 뭐 주냐면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 x1, y1 기울기는 m인데 이 점을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뒷단원에서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x의 x 좌표를 빼고 y의 y 좌표를 빼세요. 이거는 방법적인 내용이고 원리는 나중에 나와요. 지금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어떻게 한다고? y의 y 좌표를 뭐하고?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m이라고 주어졌거든. 근데 x에다가 x 좌표를 빼야 되는데 mx 빼기 x1 해버리면은 x에 뺀 게 아니라 mx에 뺀 거잖아. 이러면 x에다가 x1을 뺀 게 아니라 이렇게 m이 곱해진 항 정체에다가 x1을 뺀 거거든.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x에다가 x 값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까? x에다가 x 값을 빼는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그러면 x에 x값 빼고 y에 y값 빼세요. 만약에 얘를 y는 하고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y는 m x 빼기 x1이고요. 요 마이너스 y1이 이항되어서 플러스 y1이 되겠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보다는 얘를 좀 더 많이 써.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요런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으로 정리를 많이 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형이 뭔지는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갈까? 증명 한번 해보자. 자, y는 기울기는 알아요. 얼마인지. 기울기는 m이라고 줬어요. 근데 y 절편을 몰라서 그냥 임의로 b라고 둘게요. 지금은 뭐 해볼 거냐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x1, y1을 지나간대.
즉 x에 x1 대입하고 y에 y1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y에 y1 대입 그리고 x에 x1 대입 그럼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구해야 하는 값이 b이기 때문에 b는 하고 정리해 봅시다. b는 얼마냐면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나오겠네. 오케이. 그렇다면 b라는 값과 이만큼의 값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이만큼 똑같은 값을 얘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요식을 다시 쓰면 얘가 다시 와보면 y는 mx 그리고 b 대신에 얘를 씁시다.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얘랑 얘랑은 m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봅시다. y 다음 얘를 이항하면은 빼기 y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m으로 묶을게요. m으로 묶어버리고 남는 것은 괄호 안에 그럼 얘는 x 남고 얘는 m으로 묶었으니까는 마이너스 x1이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 나온 공식과 여기 나온 공식 똑같네. 이러한 과정으로 유도가 되어서 공식이 정리되었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할 때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x 좌표의 값을 x에 빼고 y 좌표의 값을 y에 뺀다. 까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지냐면 세 번째 이번에는 기울기도 안 줘. 그냥 지나는 점만 두 개 줘. x1, y1, x2, y2라는 두 점을 지난대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나 선분은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기초 시간에서 저번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점 두 개 주어지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그렇지. 기울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기준은 뭐라 그랬죠? 그렇지. x의 증가량의 기준입니다. x가 얼마 커지는 동안에 그 다음에 y가 얼마큼 커지는데 y의 증가량 얘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 값 전체가 이만큼 전체가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자리에 얘를 쓰면 돼. 그러면 식은 y는 기울기 얼마라고? 이만큼이요. 조금 기울기가 크긴 한데요.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만큼 전체 값이 기울기래요. 그리고 얘가 이 점을 지난다며 또는 이 점을 지난다며 그 점을 지난다면 어떻게 한다고? x에다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빼고요. y에다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빼주세요. 이렇게 x에 x값 빼고 y에 y값 빼고 쌤 요 정도 지나니까는 이거 2라고 하면 안 돼요. 돼요. x2를 빼도 되고 y2를 빼도 돼요. 다만 한쪽에는 x1 하나는 x2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1, 이거 y2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적용시켜야 되고 요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면 요 점 전체를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만 이거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안 줬지만 점이 두 개 있으면 기울기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구해내고 그리고 요 방법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진짜 공식 같은 건데 x의 절편이 주어지고요. 얘를 뭐 x의 절편 a, 0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y의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0,b라고 해볼까요? 이제 이게 점의 좌표인데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얘는 x 절편이고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얘는 y 절편이죠. 이 절편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 요거는 공식이 진짜 공식입니다. 절편분의 x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진짜 공식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공식 이렇게 외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간단한 공식이긴 하지만 공식 외워서 숫자 대입해가지고 답 얻어내는 방식을 글쌤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하지만 뭐 암기력이 좋다. 나는 뭐 간단한 이런 것 정도야 뭐 몇 개 여러 개 더 외울 수 있다.
그럼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꼭 굳이 이 공식을 안 외워도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직선이 지나는 두 개의 점의 좌표거든. 방금 배웠잖아.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구한다고. 아이고. 요렇게 구한다고. 요렇게. 이게 점 두 개 지날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라고. 그래서 요 두 개의 점을 여기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딱 봐도 얘는 좀 복잡해 보이고 얘는 좀 간단해 보이니까 특별한 점인 절편이 주어지면은 간단한 공식이니까 외워서 이거 써먹어라 이렇게 주는 건데 글쌤은 암기력이 별로 안 좋아요.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응용을 해서 풀려고 하는 편이지 공식을 많이 외워서 수치만 대입해서 답을 구해내는 그런 방식은 좀 안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래도 공식이 좋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이 해봅시다. 요 두 점을 지나는데 이 두 점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점이 두 개 있으면은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면 기울기는 x가 얼만큼 커지는 동안에 그래서 뒤에 값 빼기 앞에 값 y가 얼만큼 커지는데 해서 뒤에 값 빼기 앞에 값 이렇게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이거 좀 띄웠을까? y는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이거예요. 이 계산한 결과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x에다가 x 값을 뺄 건데요. 요 점 지난다 해봅시다. 보통 이제 첫 번째 주어진 점을 지난다라고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y에다 y값 뺄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얘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분배해서 전개를 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장마철인데 방금 전동 소리가 막 우르쾅쾅 지금 얼마 전에 부산에 물난리 오늘은 대전에 물난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비 내리는 게 여기도 비가 한번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한번 올 때는 그냥 엄청 쏟아붓네. 그냥 기후변화가 정말 심하게 일어났나 봐.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니?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 수학이고, 수학을 생활에 현실 접목시켜 놓는 게 과학이거든. 과학을 발달시켜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살 수가 있고,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자, 얘 전개해서 얘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나오니까는 왼쪽으로 이 항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a분의 bx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플러스 y고 는 얼마냐면 얘랑 곱하면 플러스고 a 약분하면 b가 되겠네. 그러면 양변에 나누기 b를 해봅시다. 양변 나누기 b 하면 요거 쏙 약분 되겠지요. 그러면 a분의 1x 더하기 이거 나누기 b니까는 분모가 b가 되어서 b분의 y는 요 나누기 b 하면 1 되겠지.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 공식이 도출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외워도 괜찮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잘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다 문제 풀리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면 직선을 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주어지는 힌트에 따라서 이렇게 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 주어지면은 그냥 있는 대로 주은 대로 그냥 값 대입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 기울기와 한 점 주어지면은 기울기는 원래 자리를 쓰고 한 점을 지날 때는 뺀다.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면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앞에 점을 대응시키거든.
이 앞에 점 좌표를 요구한 것처럼 얘를 지나니까는 각각의 값에 뺀다. 그리고 특수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다.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와집니다. 근데 외워도 괜찮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외우고 그냥 응용해서 쓰는 게 나한테는 맞더라고.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하세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좌표축과 수직 수평이 되는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일반형이라고 말했던 거 있었거든. 그러한 식은 또 어떤 모양인지는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 요거는 끊어서 가겠습니다.